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문제가 이제 총론에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제 강론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없죠. 강론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마련한 문제는 이제 총론의 마지막인 경찰 감찰 규칙이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찰관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경찰에 뭐 비리를 캐고 뭐 이런 걸 조사하고 이런 경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찰관입니다. 감찰관인데 어떤 자기가 지금 감찰관에 있는 곳에 그 소속된 경찰관의 비위 협의를 자기가 포착을 했어요. 단서를 잡았어요. 단서 잡으면 감찰관은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조심할 게 소속 기관장한테 보고입니까? 소속 기관의 감찰 부서의 장이 보고입니까? 소속 기관의 감찰 부서 장이 보고입니다. 기관장 아니고.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단서를 수집하면 여기 보시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아니라고요. 기관장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소속 경찰기관의 누구? 감찰부서의 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뭐한다? 이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속 경찰기관장은 아니고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은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제 감찰 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감찰관이 비리 혐의가 있는 경찰을 조사할 때, 야,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 좀 조사해야 되겠으니까 나와라. 이렇게 출석 요구하겠죠? 그럼 출석 요구는 조사 며칠 전까지 그 사람한테 한다고요? 바로 여기 있는 5일 전이 아니고 며칠 전입니까? 바로 3일 전입니다. 3일 전까지 이 사람한테 출석 요구서나 구두로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물론 사안이 급박한 경우나 또는 조사 대상자가 요청하면은 바로 그냥 기한 안 주고 바로 조사할 수도 있어. 근데 원칙은 3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느 때가 5일 전에 알려줍니까? 어느 때가? 어디에서? 징계죠, 징계에서 5일 전까지 알려주잖아. 여기는 근데 3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이 의무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심합시다. 민원 접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다른 기관에서 통보가 날라온 사건하고 민원 제기된 사건하고 몇 달 이내에 끝내야 됩니까? 질문. 다른 기관에서 날라온 사건은 몇 달 이내에 끝내자? 한 달 이내에 끝내자. 근데 이렇게 민원이 제기에 몇 달 이내에 끝내자? 2달 이내에 끝내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이라고요?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하고 여러분들 다른 기관 통보 사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감찰관은 경찰, 검찰, 그 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보세요. 자, A라는 경찰이 만약에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뇌물을 수수하면 이거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사유가 되기도 한다?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범죄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은 뭐합니까? 수사해야 되겠죠. 그죠? 질문? 그러면 이 사람이 뇌물 먹었으니까 징계할 때 그냥 때립니까? 징계는 절차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죠. 그래서 절차 이렇게 하잖아요. A가 잘못 저지르면 소속 기관장은 뭘 연다고요?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징계를 때리는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사람 이거 뇌물 먹은 건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들어가면 기관장한테 뭐 한다고요? 수사 들어갔다고 통지한다 그랬죠. 통지. 이거 지금 우리 징계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들어갔으면 며칠 이내에 통지합니까? 10일 이내에 징계에서.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이때 기관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들어갔다가 통지받으면요, 이 A라는 경찰에 대해서 이 징계열차를 질문 진행하지 못한다예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뭐예요? 아니할 수 있다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사원 있죠. 감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들어가도 당연히 기관장한테 여기도 똑같이 며칠이나 알려줘, 10일이나 알려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기관장은요, 이 절차를 질문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감사원은 진행하지 못한답니까? 못한다 했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수사기관인지 감사원인지 잘 기억하라 그랬잖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감찰관은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어. 여기 10일이네. 그러면 징계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 조사, 징계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수사기관이니까 못한다예요. 아니할 수 있다요? 아니할 수 있다요. 아니, 이것도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사기관 나오면 아니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죠. 감찰관은요,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자. 그러면 그때는요, 몇 달 이내에 끝나라고? 한 달. 아까 민원이 제기되면 몇 달? 2달. 다른 기관 통보 사건 한 달.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종합해보면요, 일단은 다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첫 번째가 여기서 소속기관장이 아니고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 그리고 5일이 아니고 며칠? 3일. 민원 제기되면 몇 달 이내 끝내야 돼? 2달 이내 끝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사기관으로 통보도 받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리고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은 몇 달 이내 끝낸다? 한 달 이내 끝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 모아놨으니까 다음에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아시겠죠? 이렇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이제 끝맺주고요. 올해 이제 내일 문제부터는 드디어 강론입니다. 아시겠죠? 강론도 문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짱바.